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2월 6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미국 주도 평화협상에서 전쟁포로 314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5일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4일 전 세계 종교자유 수호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북한을 포함한 독재 정권의 종교 박해 실태를 고발하며 미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포함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재한 아랍에미리트 평화협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개월 만에 대규모 포로 교환에 합의하며 얼어붙었던 대화 국면에 실질적인 물꼬를 텄습니다.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을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전선 동결과 영토 양도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는 견해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미국 주도 평화협상에서 전쟁포로 314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5일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참여한 3자 협상 결과 대규모 포로 교환에 합의했으며 이는 5개월 만에 처음 이뤄진 합의라고 전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번 회담을 세부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이끈 미국 중재 협상은 5일 마무리됐습니다. 보도 시점까지 협상 지속 협상 여부나 추가 성과에 대한 공식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모스크바와 키이우의 당국자들은 4일 시작된 2차 미국 주도 협상을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 기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매우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기술팀이 미국이 관여하는 협의에서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실질적인 돌파구가 있기 전까지는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도 진전 상황을 알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계속해서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사무총장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4일 회의가 구체적인 단계와 실질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작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최고 경영자가 4일 회담 후 기자들에게 분명히 진전이 있었으며 긍정적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1차 아부다비 회담 이후 루비오 장관은 평화협정의 주요 장애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분쟁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4일 전 세계 종교자유 수호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북한을 포함한 독재 정권의 종교 박해 실태를 고발하며 미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청문회를 공동 주재한 아프리카 인권소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이날 북한을 중국, 러시아, 니카라과, 벨라루스, 쿠바와 함께 종교자유의 최악의 보루로 규정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들은 잔혹한 독재 정권이 국민의 마음과 영혼을 얻는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자국민을 두려워해 탄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문, 투옥, 살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며 현재 약 3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he same kinds of problems. 30,000 Christians are being held in their camps. And then on the topic of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도 북한의 참혹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전 국제 종교자유 대사는 북한을 종교자유가 전무한 국가로 정의하며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정보 유입을 통한 인식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통한 단죄를 공식 촉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여전히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열악한 인권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포함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EU 이사회는 4일 2026년 UN 인권 포럼에서의 EU 우선 사항이라는 제목의 결론문을 채택하며 북한 당국의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는 결론문에서 북한 당국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법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ICC 회부 고려를 포함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또한 북한이 UN 인권 시스템과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행동과 대화에 나설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EU 결론문은 지난달 29일 제4151차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UN 총회 제80차 회의 결의안에서 언급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도 4일 발표한 2025 세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한 2명이 체포돼 최대 5년의 강제 노동형에 처해졌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2025년 2월 식량 부족이 심화됐고 5월에는 함경남도 금야군 농부들이 봄철 식량 부족 기간 동안 식량 없이 지냈으며 8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시와 강원도 원산시에서 영양실조 아동 보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련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24년 8월 한국은행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의 2024년 1인당 평균 연소득이 약 1,246달러로 세계은행의 저소득 국가 분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미국이 4일 핵심 광물 분야의 새로운 양자협정 11건을 체결하고 공급망이 한 나라에 집중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기니, 모로코,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쿡 제도 등과 협력 프레임워크 또는 양해각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최근 5개월 동안 체결한 유사협정 10건에 이어 나온 것이며 추가로 17개 나라와 같은 형태의 협정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됐다고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 프레임워크는 국가들이 가격 관련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개발을 촉진하며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우선순위 공급망의 공백을 메우며 자금 조달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협력할 기반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4일 54개국 대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참석한 대규모 핵심 광물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외교장관 등 43명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70여 년 전 한국 전쟁에서 전설적인 공을 세웠던 한 미군 참전 용사가 올해 100세의 나이로 마침내 미국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데럴 아이사 미 하원 의원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역 해군대령 루이스 윌리엄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명예훈장 수여 결정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여는 특히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과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윌리엄스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조항이 포함되면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지난 1952년 11월 한국 전쟁 당시 해군 조종사로서 홀로 소련의 미그 15기 7대를 상대해 그중 4대를 격추하는 전설적인 공중전을 치른 주인공입니다. 2월 6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